찬바람이 스며드는 아침. 주전자 뚜껑 사이로 하얀 김이 조용히 올라옵니다. 손에 감기는 머그의 열은 말없이 오늘의 마음을 다독이죠. 우리는 왜 뜨거운 물에서 위안을 느낄까요? 오래된 답은 늘 가까운 장면에 숨어 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보일러가 켜지는 소리. 샤워기에 먼저 틀어둔 온수가 미지근함을 지나 따뜻함으로 바뀌는 순간. 뺨에 닿는 첫 기척. 겨울 시장에서 돌아와 손을 씻을 때 물줄기의 열이 손등을 지나 손목, 팔꿈치 쪽으로 번지면 어지럽던 생각도 한 겹씩 풀립니다. 동네 목욕탕의 습기 찬 공기. 황토방의 흙내. 국밥집에서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그릇을 받쳐들 때 우리는 속으로 아, 괜찮겠다 하고 중얼거립니다. 여러분은 이런 순간을 언제 떠올리시나요? 뜨거운 물은 몸을 데우는 일을 넘어 하루의 리듬을 가다듬는 작은 의식이 됩니다. 밤새 굳은 어깨를 풀고 들뜬 심장을 가라앉히며 집안 공기가 다시 사람 사는 온도를 찾도록 돕습니다. 젖은 수건을 뜨겁게 데워 얼굴에 얹는 일. 소금 한 줌을 넣은 대야에 발을 담그고 천천히 숨을 고르는 일. 설렁탕 한 숟갈을 입안에서 잠시 머금었다가 삼키는 일. 사소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나를 챙긴다는 조용한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주방 창틀에 맺힌 물방울, 빨래 삶는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 약탕기에서 똑똑 떨어지는 소리까지 집안의 온기는 생활의 리듬과 맞물려 흐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어쩌면 한국에서의 따뜻함은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생활의 지혜일지 모릅니다. 방바닥을 통해 올라오던 열, 골목 목욕탕의 문턱에서 만난 이웃의 안부, 찜질방에서 흘린 땀 한 방울이 서로를 위로하던 기억. 그런 기억들이 오늘 우리의 컵, 대야, 수증기 속에 스며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온돌과 목욕 문화가 어떻게 우리의 몸과 마음의 언어가 되었는지 그 배경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겨울 저녁, 발바닥에서부터 등줄기까지 미지근한 온기가 차오르면 몸이 먼저 안심하고 마음이 뒤따라 조용해집니다. 한국의 따뜻함은 단지 취향이 아니라 집과 마을, 도시가 함께 만든 생활의 배경이었습니다. 방바닥에 깔린 구들에서 시작된 온돌은 바닥을 데워 사람을 데우는 방식이었고, 그래서 앉고 눕는 시간이 길었던 우리의 일상과 잘 맞았습니다. 도시로 인구가 몰리던 시기에는 동네 목욕탕이 집의 확장처럼 자리 잡았고, 1990년대 말 이후에는 찜질방이 24시간 열려 피곤한 몸을 눕히는 저렴한 쉼터가 되었습니다. 집, 목욕, 식사가 하나의 온기 루틴을 이루던 기억. 여러분도 갖고 계신가요? 배경을 조금 더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온돌은 겨울을 견디는 기술일 뿐 아니라 가족이 한데 모여 시간을 보내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바닥 온기가 균일하게 퍼지니 아이에서 어른까지 같은 자리에 둘러앉게 되고 국이나 차 같은 뜨거운 음식 문화가 자연스레 곁에 붙었습니다. 도심의 목욕탕은 위생을 넘어 사회적 공간이었고, 사우나, 황토방, 불가마로 이어진 찜질방은 저렴한 휴식과 가벼운 사교를 동시에 제공했습니다. 특히 장시간 노동과 이동이 일상이던 세대에게 밤늦게라도 몸을 데우고 잠깐 눕는 곳이 있다는 사실은 큰 위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공간에서 가장 편히 숨을 고르셨나요? 뜨거운 물과 온열이 몸에 주는 변화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피부 혈관이 확장되고 근육 긴장이 풀리며 심박은 잠시 올라갔다가 부교감 신경이 우세해지면서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잠들기 1에서 2시간 전 미온의 샤워나 10에서 15분 발목까지의 족욕은 체온 리듬을 부드럽게 만들어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여럿 보고되어 왔습니다. 다만 고혈압,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40도 내외의 물에서 시간을 짧게 가져가고 일어나기 전에 잠시 가장자리에서 호흡을 정리하는 등의 안전수칙이 중요합니다. 목욕 전후의 수분 섭취와 어지럼 증상에 대한 주의도 잊지 말아야겠죠. 여러분은 본인에게 맞는 온도와 시간을 알고 계신가요? 경제적 맥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주거 난방은 대체로 가스보일러와 온수 순환에 의존하고 겨울철 가계 에너지 지출에서 난방 비중이 크게 올라갑니다. 사용량 구간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체계에서는 실내 목표 온도를 한도만 낮추거나 가동 시간을 한두 시간만 조정해도 체감 요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이 집은 약간 선선하게 탕, 샤워, 족욕 등 국소 온열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위로와 비용의 균형을 찾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한파 쉼터나 노인복지관, 도서관 같은 공공 난방 공간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동네에는 편히 들를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놓고 보면 한국에서 뜨거운 물이 주는 위안은 기술의 역사, 공동체의 장소, 몸의 생리, 가계의 계산이 겹겹이 포개진 결과입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이 겹겹의 층위를 더 깊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 그릇의 뜨거운 국물과 한 번의 샤워가 개인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덜어주는지, 그리고 난방비 요금제, 도시 에너지 정책 같은 큰 구조와는 어떤 접점을 이루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녁에 돌아와 샤워기의 온수를 틀면 머리 위로 떨어지는 물소리가 오늘의 소란을 덮습니다. 국물에서 올라오는 김을 잠시 바라보다 수저를 들어 올릴 때 마음의 속도가 반박자 느려지지요. 뜨거운 물은 단순한 온도가 아니라 혼잡한 하루를 해제하는 하나의 문법처럼 작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몸과 사회, 집과 도시가 얽힌 여러 결을 천천히 더듬어 보면 이유가 선명해집니다. 먼저 몸의 현미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따뜻한 물이 피부에 닿으면 모세 혈관이 확장되고 근육의 긴장이 풀리며 교감 신경이 주춤합니다. 심박이 잠시 올라갔다가 부교감 신경이 앞서며 호흡이 길어지고 괜찮다는 신호가 몸 안에서부터 퍼집니다. 피로가 누적될수록 사람은 감각의 통제감을 잃었다고 느끼는데 일정한 온도의 자극은 이 통제감을 지금 여기로 되돌려줍니다. 미온의 족욕, 짧은 온수 샤워, 뜨거운 수건 찜질은 그래서 작은 회복의 단위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이 가장 잘 맞으시나요? 이 물리적 안정은 곧 일상의 의식으로 굳어집니다. 한국의 온돌은 바닥에서 시작해 사람을 감싸는 난방 방식이었고 그 위에 앉고 눕고 둘러앉는 생활이 올려졌습니다. 가족이 같은 높이에서 이야기하고 저녁상 위에 김이 도는 음식이 오른 풍경은 따뜻함을 함께 나누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목욕탕과 찜질방은 그 구조가 바깥으로 확장된 장소였습니다. 다 벗은 몸 앞에서 허세가 줄고 한증막에서 땀을 식히며 나누는 짧은 안부가 이제 거시의 지도를 펼쳐봅니다. 도시가 24시간 돌아가고 노동의 시간대가 흩어지면서 뜨거운 물은 밤과 새벽을 견디는 저렴한 완충제가 되었습니다.
심야에도 불이 꺼지지 않던 찜질방은 교대 근무자, 고시생, 장거리 운전 기사,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에게 쉬어갈 바닥과 온기를 제공했습니다. 한편으로 소상공인의 운영비에서 가스와 온수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 않습니다. 물가스 단가가 조금만 변해도 탕 온도, 탕수 교체 주기, 영업시간 같은 디테일이 바뀌고 그 변화는 손님의 체감 위로에 바로 전해집니다. 한 그릇의 국밥, 한 번의 대중 목욕에는 이렇게 경제의 호흡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격의 미세한 변화가 몸의 위로에 어떤 차이를 만들었는지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마정구로 돌아오면 선택은 더 세밀해집니다. 대부분의 집이 보일러와 온수순환에 의존하는 한국에서 겨울 고지서의 구조는 생활 전략을 규정합니다. 실내 목표 온도를 1에서 2도 낮추고 잦은 전실 환기 대신 짧고 강한 환기로 바꾸고 저녁 시간대에 짧은 샤워와 족욕을 배치하는 방식은 집은 선선하게, 몸은 따뜻하게 라는 타협을 가능케 합니다. 지역 난방 아파트와 개별 보일러 주택의 요금 체감, 오래된 건물의 단열 상태 차이는 특히 노년 1인 가구에서 에너지 빈곤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겨울 난방비 경감, 동네 도서관, 복지관 같은 공공 난방 공간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동네에는 언제든 들러 몸을 녹일 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 기후의 좌표도 놓칠 수 없습니다. 겨울이 예전보다 덜 춥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한파와 긴 장마가 번갈아 오며 몸의 리듬을 흔듭니다. 이때 뜨거운 물은 즉각적인 위로를 주지만 동시에 우리는 더 효율적인 따뜻함을 고민해야 합니다. 창틀 틈새를 막고 난방배관의 공기 빼기를 정기적으로 하고 보일러를 과도한 온수 모드 대신 적정한 온도로 안정적으로 돌리는 습관은 작은 비용으로 체감 온도를 높입니다. 욕실에는 저유량 샤워기, 주방에는 정해진 시간대에만 온수를 집중 사용하는 패턴을 잡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중목욕 시설이라면 급탕 열 회수, 탕수 순환 최적화, 태양열 보조 같은 개선이 위로의 온도를 지키면서도 운영비를 낮춥니다. 여러분 댁의 따뜻함은 어디에서 가장 쉽게 새고 있을까요? 문화의 칭위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산후 미역국, 감기 기운에 쳤는 생강차, 설날의 떡국처럼 한국의 따뜻함은 음식으로도 기억됩니다. 뜨거운 국물을 천천히 떠먹는 행위는 몸을 데우는 동시에 시간의 속도를 낮춥니다. 어르신들이 뜨끈한 것 한 숟갈이면 기운이 돈다고 말할 때 그 기운은 단백질, 지방, 염분의 조합만이 아니라 돌봄을 받는다는 감각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목욕 뒤 마시는 바나나 우유, 국밥집에서 밥 한 숟갈을 말아주는 손길, 황토방에서 건네는 구운 달걀은 작고 구체적인 따뜻함의 언어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어떤 맛과 냄새를 따뜻함으로 기억하고 계신가요? 위험과 안전의 감각도 함께 짚어야 합니다. 온도가 지나치면 현기증과 탈수, 혈압 변동이 생길 수 있고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욕탕에서 일어나기 전 가장자리에서 호흡을 가다듬고 샤워는 짧게 충분히 물을 마시며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둡니다. 적당함은 따뜻함의 동반자입니다. 온도계로 물 온도를 확인하는 작은 습관은 체감과 실제를 연결해 줍니다. 대중목욕시설에서도 고온탕 한증막의 체류 시간을 안내하고 휴게시설의 통풍과 수분 공급을 챙기면 위로의 장소가 더 안전해집니다. 여러분은 본인 몸의 신호를 어떤 순간에 가장 분명히 느끼시나요? 또 하나,
뜨거운 물은 마음의 언어를 번역합니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감각의 둔탁함을 호소하는데 손에 잡히는 온도는 이 둔탁함을 가르는 확실한 자극이 됩니다. 찬집에서 불편한 마음으로 버티는 대신 짧은 온수 샤워나 족욕, 따뜻한 차 한 잔을 스스로에게 허용하는 순간은 나는 내가 돌볼 만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되새깁니다. 이 소소한 자기 돌봄이 반복될 때 사람은 다시 관계로 나갈 기운을 얻게 됩니다. 대화는 언제나 적절한 체온에서 더 부드럽게 흐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어떤 따뜻함을 나누고 싶으신가요? 이처럼 뜨거운 물의 위로는 생리의식, 공간경제 환경이 겹친 결과입니다. 개인의 작은 선택이 모여 가계의 균형을 만들고 그 균형이 도시의 에너지 질서를 바꾸며 다시 우리 몸의 리듬을 안정시킵니다. 그러니 다음 장면에서는 이 분석을 생활의 문장으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한 온도와 시간, 집에서 새는 따뜻함을 막는 요령, 공공의 따뜻한 공간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법을 차분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은 무엇으로 몸을 데우실 건가요? 현관을 닫고 코트를 걸어두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따끈한 물의 감촉입니다. 목욕은 욕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38에서 40도 안팎의 미온에서 10에서 15분. 어지럼을 막기 위해 앉은 채로 천천히 호흡을 고르고 일어날 때는 가장자리에서 잠시 쉬어주면 충분합니다. 얼굴에는 따뜻하게 적신 수건을 올리고 마지막엔 미지근한 물로 마무리해 피부를 진정시켜 주세요.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다면 온도와 시간을 더 줄이고 혼자 있을 때는 욕실 문을 살짝 열어둬도 좋습니다. 뜨거움은 과시가 아니라 적당함일 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온도가 가장 편안하신가요? 그때 시작하는 루틴이 하루의 리듬을 바꿉니다. 발목까지 담길 수 있는 대야에 38에서 40도의 물을 받아 10분간 족욕을 하고 마른 수건으로 충분히 닦은 뒤 얇은 양말을 겹쳐 신으면 열이 오래 머뭅니다. 뭉친 어깨에는 뜨거운 수건이나 온찜질 팩을 10분에서 15분,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얇은 천을 한 겹 대고 사용하세요. 목욕 전후에는 물 한 컵을 꼭 마시고 식탁에는 뜨거운 국이나 차 한 잔을 곁들이면 속이 먼저 풀립니다. 저녁에는 가벼운 온수 샤워를 잠들기 1에서 2시간 전에 배치하고 조명을 낮추면 몸의 시계바늘이 자연스레 느려집니다. 힘을 빼는 순서를 정해두면 위로는 더 빨리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밤은 어떤 순서로 풀리면 좋을까요? 집의 따뜻함은 관리에서 절반이 결정됩니다. 보일러는 난방철 시작 전에 점검해 누수와 압력을 확인하고 라디에이터나 배관의 공기를 빼주면 같은 온도에서도 체감이 달라집니다. 실내 목표 온도를 1에서 2도 낮추고 장시간 계속 가열 대신 시간 예약을 활용해 생활 리듬에 맞춰 짧고 집중적으로 데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풍지로 틈을 막고 두꺼운 커튼과 발밀 러그를 깔면 바닥에서 새는 냉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방은 문을 닫아 난방구역을 줄이고 환기는 짧고 강하게 5분 이내로 2번 나눠 실시하면 열 손실을 줄입니다. 고지서에서는 기본 요금과 사용량, 계량 주기를 확인해 왜 이번 달이 달라졌는지를 가늠해 보세요. 주방 온수는 한번 끓여 보온병에 담아 쓰기처럼 모아서 쓰면 대기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댁에서는 어디에서 따뜻함이 새고 있나요? 바깥의 따뜻함도 생활의 일부입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오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한파 쉼터, 노인복지관, 도서관 같은 공공 난방 공간의 운영 시간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짧은 외출에도 목도리, 모자, 얇은 장갑을 챙기고 따뜻한 차를 담을 텀블러를 갖고 다니면 체온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동네 목욕탕을 이용할 때는 미끄럼 방지 매트와 손잡이를 확인하고 고온탕과 한증막 체류 시간을 짧게 나누어 쉬어가며 샤워 후에는 수분을 보충하세요. 경로당이나 주민센터의 스트레칭, 온열 요가 같은 프로그램은 몸을 데우는 동시에 관계의 체온도 올려줍니다. 혼자 가기 망설여진다면 이웃과 시간을 맞추어 함께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따뜻함은 나눌수록 더 오래 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지킨 온기가 마음을 어떻게 단단하게 하는지, 그리고 계절과 지갑, 지구를 함께 돌보는 태도로 어떻게 이어질지 차분히 정리하겠습니다. 한 모금의 뜨거운 차, 손에 올려둔 따뜻한 수건, 방안을 천천히 채우는 미지근한 공기. 이런 순간은 누군가 내 편이다 라는 감각을 조용히 되살립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문장으로 모입니다. 따뜻함은 몸을 데우는 기술이면서 마음을 붙드는 질서이고, 혼자서도 시작할 수 있지만 함께할 때 더 오래가는 약속이라는 것. 국물의 김이 얼굴을 스치면 속도가 한 박자 느려지고, 샤워기의 물줄기가 어깨를 지나가면 오늘의 경직이 풀립니다. 작은 의식이 반복될 때 일상은 버틸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가장 확실한 위안을 느끼시나요? 이제 그 따뜻함을 더 현명하게 쓰면 좋겠습니다. 실내 온도를 한도 낮추고 사용 시간대를 모아 난방을 켜며 욕실에서는 짧고 안전한 온도를 지키는 예. 공공의 따뜻한 공간, 도서관, 복지관, 한파 쉼터를 동매의 자산으로 여기고 집에서는 틈새를 막고 보일러를 점검하는 기본을 챙기면 위로는 줄지 않으면서 비용과 위험은 줄어듭니다. 대중목욕시설은 안전수칙과 효율을 함께 높일 때 더 많은 이들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의 디테일을 다듬는 일은 기후의 무게를 가볍게 해주고 다음 세대에 미룰 걱정을 조금 덜어줍니다. 여러분의 집에서는 어떤 변화부터 시작해볼까요? 그리고 따뜻함은 나눌수록 의미가 깊어집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국 한 그릇을 건네는 마음, 목욕 후 휴게실에서 나누는 짧은 안부, 난방비가 부담스러운 이웃에게 지역 정보를 조용히 알려주는 예. 작은 실천이 모이면 동네의 체온이 오르고 그 온기는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손에 닿는 따뜻함이 내일을 버틸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그러나 충분히 따뜻하게. 몸과 지갑, 그리고 지구를 함께 돌보는 보온의 약속을 우리 각자의 속도로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까운 분과 조용히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다음 방송에 반영하겠습니다. 알림 설정이 어려우시면 가족과 함께 천천히 설정해 보셔도 좋겠습니다.